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신라젠 얘기 또 할 겁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요즘 시장 진짜 힘들죠. 하루 오르고 또 반등하나 싶으면 또 그게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뭐 이런 시장이 있나 싶기도 하잖아요. 근데 한 10년 가까운 이제 회사 생활, 주식 생활 하면서 확실한 거는 이제 최소한의 재무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하나같이 다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내시고 오늘은 좋은 얘기 할 거니까 한번 재미있게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쓴 자료입니다. 이게 11월 22일에 11월 달이에요. 22일에 신라전 1탄을 올려드렸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를 거의 처음 하던 시기라서 자료가 좀 어설펐어요. 그래서 제가 신라전을 참 좋아하는데 자신 있는 종목을 처음에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매도에 또 집중을 했었고, 신라전은 공매도가 늘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또 공매도를 후려치고 나서 쇼트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 시기라서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것 같아요. 네, 공매도 세게 후려치고 나서 이제 쇼 커버링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서 공매도 수량이 확 줄고 주가도 7만 원 언저리였어요. 7만 원대. 지금 8만 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공매도가 좀 특징이 있어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뭐 그 다음에는 또 어느 정도 주가가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신라젠 잠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모르시는 분 없으시겠지만 일단 항암 바이러스 개발, 신약 개발의 선두주자입니다. 지난번 했던 거니까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팩사백 정맥 투여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트렌드가 이제 시밀러나 복제약 말고 이제 신약 개발이 사실 주기상으로 10년에서 15년 걸리는 아주 힘든 이 분야이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관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특히나 신약 개발 방식 중에서 항암 바이러스 분야가 시장의 관심도가 높았다. 이렇게 하면서 이 팩사백이 단독요법으로 3상까지 순항하고 있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시장이 이만큼 커질 거고, 2013년에 미국 기준으로 항암제 연간 치료비가 뭐 평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 새로 출시된 신약의 경우는 연간 치료비가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관련된 회사들이 집중을 좀 받고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71,900원이었네요. 네. 뭐 괜찮다 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팩사백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죠. 이제 암세포 내에서만 증식하고 선택적으로 뭐 이것저것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한다는 그 엄청난 장점이 있었고, 뭐 면역 반응 촉진으로 뭐 지속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고 뭐 성장 억제 효과를 나타냈다. 그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뭐 성장할 것이라는 내용, 그다음에 뭐 주가 전망 괜찮다는 내용, 뭐 플랫폼 뭐 괜찮다는 내용 뭐 이런 식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자료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어저께 살짝 공매도 말씀을 드리겠다고 하고 이제 자료를 취합하는 단계였었어요. 그래서 오늘 아니나 다를까 또 이게 자료가 하루씩 늦다 보니까 또 오늘 많이 빠졌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신라젠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스크가 좀 적은 종목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다른 바이오보다 괜찮다. 괜찮은 종목의 조건은 뭐 일단 시장의 관심이에요. 거래량과 아까 그 보셨던 이제 재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결론이 나지 않은 재료, 희망적인 재료가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제 지켜주는 모습. 반드시 지켜줘야 됐을 이 지지선을 지켜주는 모습. 지켜주고 반등했죠. 그 다음에 아무래도 거래량이 많다 보니까 이 구름대, 빨간색, 파란색 일목균형표의 구름대를 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상승, 그 다음에 흐름이 꺾여서
이 구름대를 하향으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하락. 여기 뚫지 못했으니까 또 더 깊은 하락. 그다음에 반등하고 또 밑에서 구름대를 뚫고 올라갔을 때 높은 상승. 이런 식으로 구름대가 일목균형표상 죄송합니다. 어떤 그런 예측이 가능하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아시겠죠? 저는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차트상으로는 아주 중요하게 지켜줘야 됐을 부분들을 잘 지켜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라제는 오늘 아침에 이 정도 흐름이 있었고 여기서는 거래량 상당 주식수가 7천만 주 됩니다. 7천만 주가 되고 아침 9시 48분이었네요. 오늘 아침에 장 무서웠죠. 그리고 이제 문제는 공매도인데 거래량 7천만 주, 상장 주식수 7천만 주 중에 대차 잔고라는 거를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주식 없이는 이제 공매도가 법적으로 안 됩니다. 주식을 빌린 후에 공매도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공매도를 치려고 빌려놓은 주식이 바로 이 대차 잔고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 이제 공매도 할 거야. 나 이제 공매도 할 물량이 이만큼 있어. 나 공매도 하려고 쌓아놓은 물량이 이만큼이나 있다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대차 잔고입니다. 2천만 주나 돼요. 앞서 보셨다시피 상장 유통 주식 수가 7천만 주인데 대차 잔고 때리려고 빌려놓은 종목 주식이 2천만 주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매도를 때리려고 빌려놓은 이 외국인 새끼들이 이제 무려 30%나 되는 거죠. 주식 유통 주식 수에. 왜냐면 이 통계상 있어요. 이게 보시면은 그 기관은 공매도를 별로 안 쳐요. 이제 공매도 보시면 그 뭐라 그래야지? 기관, 개관 욕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통계로 봐서 공매도는 거의 외국인이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비중이 그렇게 거래소의 통계로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셨다시피 이 공매도 수량이 대차 잔고 2천만 주 중에 4만 주, 6만 주, 뭐 끼케야 많으면은 30만 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 대차 공매도 비중으로 봐서는 이게 10% 높아 보이지만 이 막상 주가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 외국인 놈들도 많이 이 공매도를 많이 치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까 리뷰에서 드렸다시피 이 신라제는 재료가 살아있어요. 희망적인 재료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희망적인 재료가 살아있고 기본 펀더멘탈 상의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그리고 항암 바이러스에 대한 신라젠이 차지하는 비중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공매도를 쳤다가 좋은 얘기가 나올까봐 이제 19년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세게 못 치는 거예요. 물릴까봐. 그래서 이제 기관, 개관 욕할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을 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대부분 이 외국인들이 주식이 올라가면 이제 빌려놓은 주식에 대한 이자는 또 3%에서 4%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자만 나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비중이 1% 정도대로 또 떨어지면은 또 공매도를 때리고 보시면은 1%대로 떨어지면은 또 공매도를 때립니다. 14%대로. 또 어느 정도 또 얌전하다 싶으면 또 공매도 때리고 또 1%대로 공매도 비중이 낮아져서 주가가 올라갈만 하면 또 때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1%대에 왔습니다. 이제 또 공매도 때리면서 주가를 일부 하락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어느 정도 뭐라 그래 주기적으로 이게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갈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때리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자 비용 수준의 어떤 그런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1%대로 공매도가 떨어지게 되면 꼭 이제 공매도를 세게 쳐서 하락을 시키더라고요. 자, 이제 설명을 듣고 차트를 보신다면 신라제는
재료가 살아있는 괜찮은 종목이구나. 외국인들도 공매도를 심하게 때리지는 못하는구나. 그렇지만, 뭐, 언제든 이 악재가 나온다면 사실 저 공매도 대차장고 물량이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대비는 해야겠지만 그 대비 때문에 아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보시게 되면, 어, 이 신라제는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고 이 지켜야 될 지지선들은 아까 전엔 여기만 짚어드렸죠. 이쪽만. 이제 또 하락하는 시기에도 지켜주어야 됐을 선들은 반드시 지켜주는구나. 그래서 요거 지금 최근에 또 흐름이 좀 괜찮은 부분이 이 상단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어요. 이제 한 단계 레벨업이 됐다는 소리입니다. 또 다음 단계를 바라볼 수 있는 한 단계 레벨업. 요 오늘 빠진 거 요만큼이에요. 또 보시면. 그래서 한 단계 레벨업이 되었다. 그래서 수십만 외국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때리려고 2천만 주나 들고 있으니까 뭐 하루 이틀 뭐 며칠 또 때릴 수는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또 빠질 때가 됐으니까 조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전 저점 수준에 대한 신뢰도를 믿고 여기 신뢰도를 믿고 65,000원 수준이 깨지지 않는다면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여기서 조금 조정받았다고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사야지 뭐 이런 건 아니고요. 일단 한 단계 레벨업이 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여기 이제 요 위에서 놀아야 되죠. 요 구름대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 고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일단은 현재 시장으로서는 이 밑으로는 막은 다음에 위로 왜냐하면 주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는 어느 정도 지지를 하고 위로 많이 먹을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을 정확하게 정해두고 위로는 많이 열어놓는 그런 투자 전략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이틀 또 공매도 나오고 한다고 쫄지 마시고 뭐 여기가 깨지면은 다시 전략을 수정하겠지만 일단 현재로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준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시간이고요. 사실 공매도를 말씀을 좀 더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음번에 또 공매도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